그 사람이 학력이 없어요. 송도 버스 처음에 그 시다바리에서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학교에 와서는 자동차를 안 배우고 제가 원래 전기과 출신이에요. 전기를 가르쳐달라고 온 거예요. 전기만. 그래서 왜 전기를 배우려고 그러냐. 그 어린 나이에 전기를 배우지.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따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자격증보다 전기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전기만 저한테 6개월을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애원을 한 거예요. 그걸. 앞으로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되고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갈 텐데 자동차 전기보다는 저는 전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하면서 그 발전기 같은 거를 다 까가지고 다시 감아가지고 그 발전을 일으키는 거를 6개월간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산업인력공단하고 해가지고 기능장을 따가지고 이제 기능장에서 이제 명장까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명장 1호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자랑스럽죠. 그래서 자 이제 이론적인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이게 잘 보이실까? 네. 글씨 쓰면 보이나 모르겠는데. 자 자동차는 보여요? 네. 분류를 하면 자동차는 대분류, 소분류로 하면 자동차는 보디, 뭐 이게 바디라고도 그러죠. 바디. 뚜껑이에요, 뚜껑. 요게 지금 밑바닥이죠? 네. 여기에 이제 씌우는 거. 옛날에는 벤츠 1호가 나올 때는 자전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산발인데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굴러만 갔지 위에가 없었어요. 자전거 마냥. 센터장님 앉으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많으십니다. 센터장님 덕으로 같이 또 강의도 할 수 있는 인연이 됐으니까 우리 센터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에 네. 자동차 무슨 라이센스까지는 아니어도 네. 소리만 듣고도 그 평생 가는 거잖아요, 차가형이 자동차가. 그래서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해주신 점은 이렇게 이 센서장까지 빌려주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시죠. 뭐 언제든지 오시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해드릴게요. 이게 바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동차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편리. 비가 오는 날 바람을 막아주고 더운 날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편안하게 해주고 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우울하고 쓸쓸할 때 음악을 틀고 뭐 그냥 또 즐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박사학위 받을 때 앙케이트를 하나 조사한 게 있는데 35세 여성에서 50세 여성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힘들 때 또는 남편하고 다퉜을 때 또는 자녀분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 하고 쭉 적어보고 풀 수 없는 분 어떻게 풀 수 있는 좋겠냐 그랬더니 80%가 여성 80%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차든 큰 차든 나만이 들어가가지고 나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곳을 간다든지 커피를 타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가진 여성분들과 차를 안 가진 여성분들의 우울증이 달리돼요. 그래서 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우울증을 풀 수 있대요. 친구 만나서 커피도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서로 또 막 수다도 떨고 차 안에서 수다 떠는 건 뭐 누구 듣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는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차를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값도 대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만이 갖고 있는 마이카 시대 그거는 부인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리를 위해서 껍데기를 만들어 놓고 껍데기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죠. 지금은 펄이라 해가지고 펄
바다가 가시면 파도가 치면 파도가 오면 철렁철렁 하면서 파란불이 와가지고 부딪힐 때는 하얀색이 나고 또 쏙 들어갈 때는 까만색이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죠. 그걸 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에 색을 입힐 때 아예 펄로 합니다. 파란색 몇 그램, 까만색 몇 그램, 노란색 몇 그램 해가지고 집어넣고 도색이라고 그래요. 도색. 도색을 막 지웁니다. 그걸. 그래서 그거를 적당하게 넣어서 뿌리는 거예요. 또 전착도장을 하는 거는 회사에서 큰 함에다가 페인트를 넣고 마이너스를 띄워요. 그리고 차체에다가는 플러스를 띄워가지고 그거를 텀부당 집어 넣으면 전기 전착도장이 되어버려요. 전기 분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탄 같은 거 뒤에 적재함 뒤에 보면 전착도장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 차는 전착도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광도 잘 나고 두껍게 입혀져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스프레이로 한 거는 바다나 이런 거를 바르고 얇게 바르니까 비가 오면 물을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3, 4년이나 몇 년 지나면 일어나죠. 썩어요. 그래서 전착도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펄로다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지금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옛날에는 색을 좋은 거로 사면 거기에 돈이 가중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돈 많이 가중되지 않고 좋은 색깔 좋은 차를 골라서 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디 또는 바디라고 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샷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샷시예요. 요게 몽땅.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락한 사고 안 나는 거를 좀 할 수 있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샷시는 세 가지로 구분을 줘요. 첫째가 기관, 엔진 부분이죠. 요거 엔진 부분, 요게 기관. 그 다음에 요게 미션이에요. 요게 샷시 부분이에요. 샷시. 미션이 샷시로 들어가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기가 불꽃이 튀죠. 요게 실린더에서 피톤이 올라가면 공기하고 연료가 같이 들어와서 요 플러그가 불을 밝혀줘야 돼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휘발유만 있으면 움직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휘발유는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엔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 그래서 이 엔진을 우리가 흡기, 압축, 그 다음에 폭발, 배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요거를 사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행정. 흡입을 할 때는 공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플러스 휘발유를 섞어줘요. 휘발유를. 그래서 요것이 혼합기가 돼요. 혼합기가 되면 요거를 전기에서 여러분들 플러그라는 거 들어보셨죠? 플러그가 전기를 팍 쏴가지고 혼합기를 폭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폭발을 할 때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력이. 그래서 엔진이라는 것은 열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이 기계적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려줘요.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줘요. 그래서 아무리 차가 좋은 차도 전기 분야가 안 좋으면 출력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전기 쪽은 우리가 일명 발전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차에 들어가는 거는 진유가 아니라 교류예요.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잘 아시죠, 에디슨? 근데 나훈아가 에디슨 노래는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신을 알라는 만들어 놓고 이거는 안 만들었어요.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직류전기를 발명했어요. 직류전기를. 지금 트럼프 옆에 자동차를 만들면서 헛소리 막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네. 누구가요?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 일론.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사람. 그 회장이 거기서 해가지고 헛소리 많이 하는 바람에 그냥 테슬라의 주가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자동차들 안 팔리잖아요. 그렇게 머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트럼프하고 어떻게 사귀는지 몰라도 기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가는 기업가로 해야 되는데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교류전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직류가 최고다. 자동차도 움직일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직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라는 사람은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곳으로 먼 곳까지 전기를 보내가지고 가정에 불을 켤 수 있는 게 교류전기니까 교류전기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싸워가지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테슬라를 엄청 씹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에디슨하고 합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전기 자동차에 최초로 만드는 사람은 에디슨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릉에 많이 가시면 혹시라도 강릉에 가면 에디슨 발명가가 만드는 물건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갖다가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뮤지엄 박물관. 뮤지엄. 이 사람은 에디슨 거 다 갖다 놨어요. 뭐 추구기서부터 뭐 없는 게 없어요. 이 에디슨이 직류전기로 배터리로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 만들잖아요. 그거를 최초로 만드는 게 세대예요, 세대. 에디슨이. 근데 그 중에 한 대를 강릉 뮤지엄 박물관에 사왔어요, 그걸. 가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 이 테슬라하고 경쟁을 하면서 자동차 배터리에 전기를 최고 많이 마두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자기는 배터리를 많이 전기를 모으지 못해서 실패했다. 근데 누군가는 내 뒤를 이어가지고 이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상당히 많이 누두고 5시간, 6시간씩 쓸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배터리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테슬라가 실천을 한 거예요. 테슬라가 집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면 충전을 시키죠. 충전을 시키면 지하에서 충전기를 꼽아가지고 차에 충전시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모자랐던 게 자동차나 공학을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니까 이게 되질 않아요. 저도 정치에다가 돈 좀 많이 내버렸어요. 근데 그 배터리가 위험한 걸 알면서 왜 지하에 갖다가 놓냐고. 제가 처음에 그런 거 하는 거 설치하는 거를 보고 시청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청 자동차가에다가 그게 800V예요. 자동차 배터리가 800Ah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배터리가요. 일반 배터리 요것만한 거는 칸이 6개 칸밖에 없어요. 6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82개예요. 쪼가리가 쭉 연결한 게. 이렇게 크게 해놓으니까 충전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이걸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충전이 빨리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용액이 열받아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면요. 끌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불나면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꽉 밀봉을 해가지고 어떤 것도 침입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숨 쉬는 구멍만 만들어 놔가지고 충전할 때 일산화탄소가 생기잖아요. 히오라고 하는 일산화탄소만 바깥으로 빼내게 만들어 놨지. 이거는 고여 있는 데서 충전을 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충전될 때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전기가 모이면서 일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는 자동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지하에다 하냐. 그랬더니 시청에 있는 자동차 관리과 그 과장이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 아,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 해놨으니까 뭐 문제 안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청라에 아파트 불나고 전화가 왔어요.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 데리고 5명 데리고 와가지고 3시간 동안만 강의를 해달라. 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충전하는 거는 오픈된 장소에서 바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만 충전을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담뱃불을 핀다든지 나이타불을 켜면 그냥 날아간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해주고 나니까 아 지상으로 다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때서. 이거 지상에다 해야 돼요. 지하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하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동 5분만 걸어보세요. 코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막 따갑잖아요. 배출가스가 차가 엄청나게 좋은데도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로 포함해서 나오고 뭐 조금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깔깔하고 따가워요. 머리가 띵한 게 왜 연탄가스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죠? 배출가스 조금만 맡으면 죽어버려요. 자살하기 좋은 게 자동차 배출가스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옛날에도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권장하는 차는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가면서 회생장치가 동작돼가지고 충전이 돼가지고 힘이 딸릴 때 올라갈 때 그게 밀어줘가지고 연비가 좋게 나오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거 37km 나오는 것도 있어요. 기름 1리터를 넣으면 일반 차는 12km, 13km밖에 못 가잖아요. 하이브리드는 37km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GM 같은 데서는 엔진을 큰 거 안 만들잖아요. 1350cc, 1500cc, 1250cc 만들잖아요. 다른 데는 엔진을 크게 만들잖아요. 여기는 엔진을 조그맣게 만들고 터보를 붙여버려가지고 터보라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배출가스에 산소가 많이 포함돼서 나가고 또 배출가스 중에 터지지 않은 휘발유가 나가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끌어들이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EGR 밸브라고 해요. 이 EGR 밸브를 달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연료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태워요. 이것이 연료 절감을